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8번째. 1강의 8번째 시간. 알다가도 모를 독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여러분 알아두셨어야 하는 개념이, 자, 컨텐츠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 기준으로 하면 컨텐츠 생산자가 있고 컨텐츠 소비자가 있죠. 그죠?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 컨텐츠 생산자가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언론, 그다음에 TV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였다? 컨텐츠 생산자에 속했다. 소비자는 우리 같은 시청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에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엔 어떤가요? 그렇죠. 1인 미디어 시대가 오죠. 1인 미디어.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가 오니까 어떻다? 그렇죠.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구분을 할 수 없게 됐어요. 1인 미디어 되어 있으니까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곧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 경계가 어떻게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예? 우리가 이제 콘텐츠 소비자는 알다가도 모른다. 라는 어떤 개념으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강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 여정 맵이에요. 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회 심리학을 다루는 다양한 교수들이 있어요. 뭐 로버트 치알디니, 뭐 더글러스 캠닉,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수수께끼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런 수수께끼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수께끼이고 난해한 그런 고객을,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 소비자를 우리가 따질 때 어떻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느냐. 그럼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이 과정을 겹치지 않으면 생산자의 관점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객을 평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콘텐츠 소비자의 관점.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콘텐츠 소비자의 관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콘텐츠 소비자의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관점에서, 생산자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알아봐야 한다. 이건 뭐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데 좋은 도구가 바로 뭐다? 그렇죠. 고객 여정 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금 한번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이거는 사업장 방문 전, 사업장 방문 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매장에 어떤 소비자가 와서, 그 다음에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 사업장을 방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문한 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는 시작, 뭐
회원 가입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왜냐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요거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 고객 여정 맵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고객이 어떤 과정으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나가고 재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 홈페이지를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추를 해보고 그걸 어떤 관점에서 콘텐츠의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 여정 맵을 그려보느냐, 그려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 여정 맵을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고객 여정 맵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나 여러분 지금 초기에 해보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 해보고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아마 결과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누구를 위한 컨텐츠인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한 컨텐츠인가? 그 대상은, 여러분이 지금 생산해내는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콘생?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이 대상, 콘텐츠가 만들어서 소비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항상 어떤 과오를 범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겪는 게 뭐냐면, 자, 모두라고 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특정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라고 답하면, 그때마다 뭐라고, 여러분은 블로그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가망이 차츰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두를 위한 그렇고 그런 지식 정보, 컨텐츠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타겟을 명확하기 위한 10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고객 여정 맵이라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조절을 해보시면 아주 유용한 쓸모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면, 일단 대상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대상에 대해서 내 타겟은 누군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남성 여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콘텐츠의 방향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두 번째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 이 연령대를 선정할 때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서 5살 내외의 범위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50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쉽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도 접근을 했을 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따라해 볼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령대에서 특별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이대에서 5살 내외의 범위로 선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콘텐츠가 소비자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직업이 뭔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뭔가, 주부냐, 직장인이냐, 자영업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10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열정적으로 몰입해 있는 건 무슨 일인가,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지금 뭐에 푹 빠져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이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하면 대상이 명확해진다. 자,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세계가 뭔지, 그러니까 대상,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을 쭉 경험을 한 뒤에 이 사람이 가는 웹사이트가 어딘지, 그럼 이제 그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모임 카페들,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카페에 가면 이거 네이버 카페 있어, 커피숍 하는 카페 말고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 아까 얘기한 대상, 연령대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 이분들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는 얘기되는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 뭐 인스타그램도 되겠고, 이런 같은 연령대가 자주 가는 곳, 자주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주 가는 곳을 가서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이트를 가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팔로워하고 있는, 여기 또 나오네요. 이분들이 팔로워하고 있는 SNS.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있는 탑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세 가지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그분들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대상 타겟에 간접적인 인사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를 만다? 고객 여정략을 만든다.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려본 사람하고 그려보지 않은 사람하고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꼭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환경, 뭐 기혼이냐 미혼이냐 자녀 유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내용대로,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유출을 해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연간 수입, 재량소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재량소득, 가용소득이라고도 보통 아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소득, 재량, 여러분이 재량 안에서 쓸 수 있는 소득, 그걸 재량소득 또는 가용소득, 쓸 수 있는 소득, 이 소득을 가지고 소비, 주로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서적, 뭐 디지털 제품, 레저, 등등등등, 영화, 지금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10가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질문,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상 타겟을 명확하게 한번 만들어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추천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좀 사실은 이게 행동경제학, 행동심리학,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넘어서 그 행동들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리학을 한번 종합적으로 아마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은 추천을 하고 있죠.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은 이게 제법 두껍습니다. 책이 무슨 벽돌 두께인데요. 그래서 한 번쯤 좀 읽어보시면 거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12시 54분, 아니 12시네, 12분 넘었네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 2강,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독자의 반응과 특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고객 여정맵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독서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도 이런 독서 하나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뭐냐면 독서 동기, 책을 왜 읽느냐, 그죠? 독서 흥미, 독서의 주제나 분야에 대한 독서의 선호도나 취향, 독서 태도, 독서 효능감, 독서 몰입, 독서 자의지, 독서 주체성, 이런 말들이 독서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는 것들도, 이 책 하나 읽는 것들도 이러한 개념들을 접목을 시켜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감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방법에 도움들이 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서는 텍스트 위주의 독서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독자 중심의 독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생산자 위주의 독서, 책을 쓰는 작가 위주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독서관, 독서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이론들이 정립이 되었다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독자 위주, 쉽게 얘기하면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 위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냐면 텍스트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개념도 청자, 시청자 등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오디오 형태, 영상이 없는 형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청자, 그러니까 영상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과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도 다 어떤 블로그에 접목을 시키시면서 이 독자의 반응은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앞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뭐예요?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블로그죠, 블로그. 그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텍스트 위주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됐든 책은 아니지만 블로그도 실질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서에 관한 이론, 네? 그죠? 독서에 관한 이론이나 아니면 그러한 개념, 독서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해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독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강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항상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좋은 강의가 있다는 것 많이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